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대 공정 이해하기 산화 지금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산화에서 이제 왜 SiO2가 왜 좋은지 이런 8가지 특징, 그 다음에 어디에 쓸까 간단하게 이거 좀 이따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래서 자연히 생기는 네이티브 복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로스 성장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길 겁니다. 자, 한번 가보죠. 좋아요. 네, 우선 이제 그로스 성장 방식을 하기 전에 SiO2를 기르게 될 때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Si에 O2가 붙어서 SiO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SiO2가 Si보다 부피가 크겠죠? 는 이렇게 하자. 크기. SiO2가 당연히 Si보다 클 겁니다. 왜냐면 Si 하나가 있고 그게 산화가 돼서 SiO2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게 2배 이상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Si 기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깎여 나갔습니다. 깎여 나갔다기보다는 이제 요만큼이 산화했다고 치죠. 네.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0.45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0.55만큼 위로 더 올라간 구조로 반대인가? 아무튼 지금 뭐였지? 맞아요. 이게 0.45, 여기 0.55. 이만큼이 SiO2로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자라는 거죠. 이렇게 위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의 크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SI 기판을 내가 좀 파내야겠죠, 미리. 그래서 0.45만큼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산화시키면 총 0.45 플러스 0.5 해서 1만큼의 SiO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크기적인 거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 팽창 계수가 있어요. 열 팽창 계수를 보면은 SiO2는 실리콘 세라믹이죠. 세라믹은 열 팽창 계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Si는 공유 결합이긴 한데 뭐 약간의 그 금속성 결합도 약간은 있다고 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물론 이제 저마늄 이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한데 아무튼 열팽창 계수가 실리콘이 훨씬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는 이 그로스를 고온에서 할 거예요. 고온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 이렇게 있었고 이거를 산화시켜서 SiO2가 이만해졌어요. 근데 이게 저온이 되면 실리콘은 요만해지는데 SiO2는 이만한 겁니다. 아직. 근데 이게 이렇게 삐져나오진 않고 이게 눌러진 상태로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SiO2에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죠. 성장 방식. 성장 방식은 크게 드라이와 웻이 있습니다. 일단 웻부터 볼까요? 네, 웻 성장은 간단히 말해서 실리콘에 물을 첨가해서 산화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먼저 Si가 있고 여기에 SiOH, 뭐 H2O가 있겠지 당연히 첨가했으니까. 그럼 SiOH 이것들이 SiO2층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요게 Si층으로 디퓨전 돼서 Si층에서 SiOH랑 Si랑 만나고 H가 떨어져 나가면서 SiO2로 이제 만들어지는 요 공간에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대부분의 이런 뭔가 방막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 디퓨전과 리액션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될 겁니다.
아시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웹 애칭은 장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 빠릅니다. 네, 최고의 장점이죠. 네,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결합이 안 된 SiO2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제 뭐라 그러냐? 오픈 옥사이드라 그러나? 네, 오픈 옥사이드가 좀 많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덴시티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절연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떨어지고요. 그 덕에 브레이크다운이 잘 생겨요. 예, 단점들이 많죠. 하지만 빠르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드라이는 이제 O2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드라이. 네. SI에 다이렉트로 O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딱 장단점은 요거랑 바꾸시면 됩니다. 네. 장점은 옥스폰 사이드 뭐 장점 이런 걸 보고 굿 퀄리티라고 하죠. 네. 단점은 느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내가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디퓨전과 리액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성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성장 메커니즘은 그루브 앤 딜 모델 혹은 딜 그루브 모델이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장 과정은 디퓨전과 리액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과 리액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좀 편해질 거예요. 자, 디퓨전을 관장하는 식은 뭘까요? 확산 법칙이 있겠죠? 여기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냐? 네. 자, 이렇게 확산에 들어오는 어떤 량은 거리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농도 구배가 있을 때 어떤 상수의 배수로 그러니까 뭐 개수를 갖고 그 농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식을 그리자면은 외부 그리고 이게 농도축입니다. 농도. 그럼 외부는 농도가 지금 O2를 집어넣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SiO2층이 있을 거고요. SI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X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쭉 확산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응해서 Si 플러스 O2 해서 SiO2가 되는 과정이 이 면에서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산되어 들어가는 이 과정은 디퓨전이 관장합니다. 이 식이 이 부분을 관장을 해요. 자, 리액션은 반응에 들어가는 어떤 량은 그냥 그 시간 그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 상수 그리고 뭐 반응하고자 하는 물질들 n 뭐 이런 식의 식으로 간단히 쓰자면 되겠죠? 얘는 딱 여기 이 반응하는 이 순간에 관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많은 식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식들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복잡한 제가 최종적으로 도출해내는 그 식들을 원한다면 따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식 유도만 찍도록 할게요. 자, 초기 상태를 봅시다. 초기 상태. 초기 상태란 SiO2가 굉장히 적은 거죠. 여기는 SiO2층 그 외부 보시면은 디퓨전은 굉장히 빨리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쏙 이렇게 슉 이렇게 그죠? 고등학교 화학 때 배웠던 것 반응 속도 결정 단계
전체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느린 반응이다. 그죠? 근데 얜 빨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그 리액션은 느려요. 확산은 빠르다. 반응은 느리다. 즉 초기 상태는 확산이란다. 그 초기 상태는 반응이 느리니까 반응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SiO2 요 두께를 x라고 했죠. 시간에 따른 x의 굵기는 a분의 b라는 상수 곱하기 t 플러스 타우. 자, 타우는 초기의 시간을 얼마로 두는가, 이런 거라서 굉장히 쓸모없습니다. 그냥 0이라고 두고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쨌건 이런 1차 그 상수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 a분의 b를 뭐라고 그러면 리니어 레이트 컨스턴트 라고 부릅니다. 네. n분의 라지 n 제로 k 이렇게 되죠. 네. 보시면은 반응 속도 상수 k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 의존성이 있는데 온도 의존성은 순수하게 반응 속도 k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E에 마이너스 KT분의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네, Y는 뭐 Y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 식을 따르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응 의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SI 표면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면이 있고 잘 안 일어나는 면이 있어요. 그죠? 그 두 개가 다릅니다. 즉 결정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시하자면 이 반응 속도 상수 그 리니어 레이트 컨스턴트 a분의 b 로그, 네, 요거를 y축으로 두고 여기를 t분의 1이라고 두면은 드라이 O2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100면이라고 치면은 111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웻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식으로 나옵니다. 어머, 길게 다르면 안 되는데? 네, 길 같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얘는 111, 얘는 100, 둘 다 드라이고요. 얘는 웻, 얘는 100, 얘가 111.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결정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 속도가. 근데 어쨌건 시간에 따른 굵기가 그냥 어떤 상수를 1차적으로 곱한 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 1분 지났으면 굵기가 1이고 2분 지났으면 굵기가 2고 뭐 3분 지났으면 굵기가 3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말기 상태는 어떻게 되냐? 말기 상태. 네, 이거는 간단해요.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벽이 엄청 굵어진 거야. 이렇게 SiO2 여기 X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디퓨전이 엄청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응해서 들어가고, 반응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까랑 똑같았는데 디퓨전이 점점 느려져 가지고 이제 엄청 디퓨전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확산이 이 단계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산 의존적 단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반응 이 x의 그 식을 보자면, 자, 시간에 따른 x의 두께, 그러니까 SiO2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 어떤 상수 b를 루트로 씌워서 곱한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b를 파라볼릭 레이트 컨스턴트라고 불러요. 네, 실제로 식은
n분의 2 diffusivity 그다음에 이제 이거 솔루빌리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식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거는 온도 의존성이 디퓨지비티에 제공하게 됩니다. 앞에서 반응은 온도 의존성이 반응 속도 상수 K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온도 의존성이 디퓨지비티 D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여긴 T분의 1이고 여긴 로그 B라고 했을 때 이게 드라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 웻은 너무 정상적인데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기울기가 바뀌죠. 왜냐 이 디퓨지비티의 그 에너지 배리어가 얘는 1.24고 이게 드라이 얘는 0.71 일렉트로볼트이기 때문이죠. 서로 다릅니다. 네, 어쨌건 근데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 결정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왜냐 디퓨전 확산이 모든 걸 의존하니까 H2O가 더 확산이 잘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wet. 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어쨌건 네. 중요한 건 뭐다? 초기에는 네. 초기 리액션 의존 후기 말기 디퓨전에 의존한다 요거고 이제 순수하게 내가 그로스 시간을 x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SiO2 두께 이걸 y축으로 두면은 처음에는 기울기가 1이었다가 나중에는 2분의 1 정도로 네, 기울기가 1 여긴 2분의 1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 상태 이 부분이 말기 상태가 되겠죠. 네. 즉 시간에 따라서 말기 상태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얘가 확산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멀죠. 근데 만약에 좀 더 길어졌어. 그럼 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확산이 더 느려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 방이 더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어쨌건 오늘은 좀 지루한 내용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뭐 간단하게 보자면 어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SiO2를 기를 때 이제 요 팽창하는 거 부피 팽창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열 팽창 계수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웻이 있고 드라이가 있고 그죠? 그래서 반응 성장 메커니즘은 이제 그루브 앤 딜 모델이라 그래서 디퓨전과 리액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산해 주고 디퓨전은 이 두께를 디퓨전 확산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반응은 이 계면에서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 초기는 디퓨전은 뭐 즉각적으로 일어나니까 반응이 의존하게 될 것이고 반응은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 1차식으로 이렇게 돼서 계산이 될 것이고 말기 상태로는 2분의 1차식 t에 대한 2분의 1차식 파라볼릭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초기는 리액션이 중요하고 말기는 디퓨전이 중요하다. 네, 뭐 요 정도 아시면은 일단 지금은 넘어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SiO2를 어디다가 정확히 어디다가 쓰는지 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구조인데 여기서 이 다 배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실 거고 실제로 이 안에서 SiO2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